물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버티고 이겨내서 제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경험을 했지만 그 경험으로 인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얻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느낀 항암치료와 항암치료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저를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15살에 처음 뇌종양 판정을 받았고요. 그 이후로 10년 동안 재발을 3번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에 항암치료를 한 곳은 서울 아산병원이고요. 제가 했던 항암치료는 제 왼쪽 가슴에 케모포트를 심고 여기 케모포트로 약물을 주입하는 항암치료였고요. 항암치료를 할 때는 입원을 해서 항암제를 맞고 며칠 동안 내 몸 상태가 괜찮다, 내 혈액 수치가 괜찮다 싶으면은 퇴원을 해서 다음 항암치료를 기다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제 처음 항암치료는 그래도 제가 운동선수를 했고 체력이 제법 받쳐졌는지 항암치료는 그렇게 힘들지 않게 몇 차 동안 계속 진행이 됐죠. 그러다가 한 5차 정도 와서 일이 났습니다. 제가 제 생애 처음 응급실에 가게 된 건데요. 제가 처음 접했던 응급실은 드라마처럼 계속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급급한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골절상이나 좀 급해서 다른 병원이 열지 않아서 그래서 응급실에 와서 빨리 치료를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와서 치료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응급실을 제가 간 이유는 항암치료를 다 하고 이제 수치가 괜찮아서 집에 와서 쉬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몸이 좀 머리가 띵하고 열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빠를 불러서 아빠 내가 지금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렇게 말하니까 아빠가 불이 나게 달려와가지고 제 상태를 보고 바로 저희 집이 전라북도 익산인데 익산에서 서울까지 톨게이트를 지나서 바로 왔죠. 처음 가서 아까 말했던 상황을 보고 제가 좀 대기를 하고 있다가 들어가서 간단한 검사를 받고 나서 진료과를 배정을 받아서 그 안에서 또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 다 하고 제 차례가 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또 간단한 검사를 하고 이제 링거를 처방을 받아가지고 링거를 맞으면서 거의 한 2일 동안 지냈어요. 그때 환경이 환자 침대 하나 있고 옆에 또 침대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보호자가 쉴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공간에서 저희 아빠가 이틀 동안 저를 기다린 거죠. 서서. 물론 가끔씩은 나가가지고 그냥 의자에서 앉아있기도 하고 그렇게 쉬긴 했는데 그것도 힘들잖아요. 아빠 다시 한번 사랑한다잉. 그렇게 치료를 했던 경험이 저의 첫 응급실에 대한 경험인데 그 이후로도 응급실에 가야 되는 상황이 좀 자주 있어서 저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지내지 못하고 저희 가족 중에 서울에서 좀 가까운 의왕이라는 곳에서 지내는 고모가 있었어요. 그 고모 댁에서 지내면서 치료를 다니게 됐죠. 고모 댁에서 지내면서 제 항암치료 기간이 점점 이 회차를 지날수록 점점 길어지고 항암치료를 하는 주기가 더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모 댁에서 1년 동안 신세를 지게 됐고 그렇게 1년 동안 제 몸 상태는 25kg가 빠지고 혈관이 작아지고 머리카락이 얍실얍실하게 나고 피부가 까매지고 무엇을 해도 뭘 해도 쉽게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몸 상태가 됐죠. 이게 저의 16살 중학교 3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치료가 완전히 끝나고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약간의 휴식 기간이 있었어요. 대략 몇 달 정도 휴식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다른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려고, 잘 어울려서 지내고 싶어서 피나는 노력을 했죠. 매일같이 산책을 하고 집에 오면 요가를 하고 관리를 꾸준하게 했어요. 정말 죽도록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학교에 진학하기 바로 전에 제 몸 상태는 몸무게가 5kg 정도 늘어나고 전부 다 피부도 많이 까만 게 사라지고 항암치료를 하고 나서보다는 좀 체력이 붙은 상태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는 제가 원했던 그런 생활을 하게 됐어요. 친구들이랑 지내고 매점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지내다가 2학기 때 정기검진을 가서 재발했다는 소식을 듣죠. 두 번째 항암치료는 골수이식이라고도 부르는 조혈모 세포이식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 포트를 심었던 반대쪽 가슴에 카테터를 심었어요. 그 카테터를 심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테터를 통해서 제 골수를 쉽게 빠르게 뽑기 위해서 한 거고, 하나는 항암치료를 제 카테터를 통해서 저에게 주입하기 위해서 심은 겁니다. 골수 이식 항암을 하기 전에 일단 제 카테터에서 제 골수를 뽑아야겠죠. 그 골수를 뽑는 과정은 카테터에서 제 피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피에서 골수 성분만 추출해서 나중에 항암치료 할 때 같이 쓰는 거고, 나머지 혈액은 다시 저한테 주입을 해요. 그 과정을 4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나서 저희 골수는 보관하는 곳으로 가고, 저는 며칠 기다렸다가 항암치료를 나중에 하게 되는 거죠. 자, 기다리던 조혈모 세포이식을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나이가 제가 17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소아 무균실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 소아 무균실 환경은 어땠냐면, 요즘 모평 원룸에 사는 그런 유튜버들이 많이 뜨고 있는데요. 그 환경은 거기보다 조금 더 열악해요. 어떤 환경이냐면은, 처음에 그 침대가 하나 있어요. 그 침대가 한 2평 정도 차지하는데, 그 침대가 하나 있고, 침대에서 내려오면은 이제 한 2걸음 걸어가면 변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변기에서 화장실 쓰라고 거기에 하나 있고, 이제 그 변기에서 한 3걸음 지나가면 벽걸이 TV가 하나 있어요. 12인치 정도 되는 벽걸이 TV가 하나 있고, 그 아래에 접었다 펼 수 있는 샤워 부스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물을 틀면 물을 받는 대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시설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그냥 한 명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 끝입니다. 그곳에서 짧게는 몇십 일, 그리고 길게는 몇 달 동안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저는 처음에 저 혼자 갔기 때문에 혼자서 지내기에는 그 공간은 그래도 버틸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간호한다고 왔을 때부터 시작이 됐죠. 그때 저도 키가 170이 넘는 상태였고, 저희 아빠도 키가 175가 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둘이서 그 5평 원룸, 그보다 작은 그런 환경에서 몇 달을 지낸다? 불가능합니다. 하루 이틀은 그냥 버틸만 해요. 근데 몇십 일, 몇 달을 거기서 지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나가지도 못해서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못 살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오자마자 제가 울면서 선생님한테 말을 했죠. 내가 지금 여기서 지내야 되는 게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불편해서 어떻게 계속 지내겠냐고, 치료 못 하겠다고, 여기서 계속 치료할 거면은 난 치료 안 한다고, 이제 그냥 나가겠다고, 나가서 죽겠다고
그렇게 막 울면서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들끼리 좀 상의를 하시더라고요. 상의를 하더니 방을 바꿔줬어요. 그럼 진작 좀 바꾸지. 하여튼 바꿔줬던 그 방은 대략 10평이 좋게 넘는 성인용 묵인실이었고, 그곳에서 저는 아빠랑 같이 지내면서 몸도 마음도 편하게 지낼 수 있었죠. 그때 있었던, 그리고 지금도 있는 부작용으로는 이명이 있습니다. 이명은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생긴 것 같아요. 항암 치료를 하면서 몸도 많이 지치고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생긴 것 같고, 그 외의 증상들은 전이랑 많이 비슷했어요. 뭐 먹으면 토하고 설사하고 성인용 기저귀 차야 되고 뭐 머리카락 좀 얇게 나고 그런 거는 전이랑 비슷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항암 치료와 그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물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버티고 이겨내서 제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경험을 했지만 그 경험으로 인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얻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시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해요.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에 봐요.